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하고 이제 서강대, 거기에 이제 한양대까지 해서 이 세 학교에 대한 25 전형하고 24년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양대가 올해 전형의 변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에 대해서 직접적 비교해서 참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두 학교의 전형이 또 유사하다 보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는 정도. 한양대는 거기에 이제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별로 이제 전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추천형부터 서강대학교 추천 전형은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이것도 교과 전형. 한양대가 올해 많은 변경점 중에서 추천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과 추천이 있고요, 종합 추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종합 추천은 신설이다 보니까 아예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추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가 이제 20명, 성균관대가 한 15명, 한양대는 이제 각 학교별 재적 인원의 11%까지. 그러면 11%라고 하면은 일단 학교별로 2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 요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모집 인원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각 모집 인원들이 있고, 이제 수능 최저가 다 부여가 돼 있어요. 서강대 수능 최저가 3과목 각 3등급 이내가 핵심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문자연 계열은 3합 7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자유전공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특정 모집 단위들은 3합 6을 부여하고 있다. 한양대는 요 교과 종합 추천형에 3합 7이라고 하는 동일한 수능 최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하고는 수능 최저가 매우 유사한 거고, 서강대 수능 최저가 지금 보고 계시는 성균관대 한양대에 비하면은 좀 많이 낮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죠. 각 학교의 이제 평가 요소들은 그냥 보시는 대로 이제 교과 반영이긴 하지만 서강대는 뭐 비교과 10% 출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성균관대는 교과 100이라고 하지만 정량 정성 일종의 이 서류 평가 요소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변수값들이 있어요. 한양대도 마찬가지. 우선 이제 전형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하고 뭐가 바뀌었냐 정도를 보면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바뀐 게 없어요. 뭐 모집 인원 이외에는 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한양대가 바뀐 거죠. 원래 기존에는 교과 100%의 지역균형이 있다가 이거를 없애고 지금 두 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는 입결 자체를 직접 비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예 기존 입시 결과 컷은 봐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들어와 버렸으니까. 각 학교의 수능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는 이제 똑같은 이제 경우의 수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1등급이 이제 몇 과목을 내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솔직히 최저 충족률을 많이 맞출 수 있냐, 조금 맞출 수 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국수 영탐이라고 하는 과목 중에 1등급을 몇 개 만드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각 학교 입시 결과를 볼 건데요. 우선 서강대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입니다. 근데 이 비교과가 이제 출결 사항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교과 100%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겠죠. 인문계열, 지식융합, 자연계열로 해서 이제 계열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61이고요. 지식융합이라고 하는 통합계열이 1.92, 자연계열이 1.5라고 하는 지금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초의 모집 인원에서 얼마만큼 예비 순번이 돌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럼 인문계열 기준하면은 지금 14명 모집인데 최종 79등까지 붙은 거잖아요. 102명이 지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나눠봤더니 실제로의 실질 경쟁률은 1.05 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29 대 1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비로 돌고 위에 있는 학교 혹은 옆에 있는 학교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최저 충족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러한 각 모집 단위에 맞는 최저 충족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왜? 예비 순번한 최종 합격자까지의 충족률이에요. 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최저는 맞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최종 합격자 인원에 못 들어온 뒤에 있는 예비 순번들이 있을 수 있죠. 최대 맥스로 따져보면 모든 인원들이 최저는 다 맞췄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한번 볼 수 있죠. 하지만 얼마만큼인지 모르니까 최종 합격자 기준 했을 때 각 모집 단위에 이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은 넘어갔을 거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이 1.61, 1.9, 1.5라고 하는 50% 컷이 도대체 몇 등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등수 기준할 때는 최종 합격자 기준한 50% 컷, 70% 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하고 동일하냐? 올해도 그만큼 추합이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추합이 돌아갔다라는 걸 상정하고 이 컷이 나온 건데, 만약에 300%가 아니라 200%만 돌아간다면, 150%만 돌아간다고 하면은 50% 컷으로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최소한 성향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하실 때는 현재 보고 계시는 작년 입시 결과의 50%컷 안으로는 들어와야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균관대도 한번 얘기를 하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입시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당히 불친절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나 뭐 아니면 이제 실질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아예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요.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아까 서강대하고 마찬가지로 충원입니다. 충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금 보면 인문계열이 300%, 글로벌이 600%, 자연계열도 360%, 소보드 반도체 에너지가 441%. 그러니까 작년 기반했을 때는 서강대, 성균관대, 아마 한양대도 비슷할 겁니다. 요 세 학교를 기준했을 때 충원율들을 따져보면은 요 학교들이 몇 번 카드로 썼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대충 4번 카드나 5번 카드로 활용한 친구들이 훨씬 많다. 이 정도 돌아가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50% 컷이 1.7, 1.54, 1.58, 1.69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랑 똑같죠? 이만큼이 안 돌아가면은 이 컷으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50% 컷보다 더 좋은 일단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전체를 다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작년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최종 합격자들을 기준해서 만약에 본다고 하시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50% 컷은 절반, 70% 컷은 이제 70%에 해당되는 등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충원율을 조금만 전년도보다 낮게 잡자가 메인입니다.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생각하는 이 지역균형 혹은 추천형의 시나리오예요. 시뮬레이션을 제 나름대로 한번 돌려봤을 때 이런 값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지금 모시고 계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노리는 학생의 한 3분의 2는 목표가 위에 있는 학교들이죠. 예를 들면 연세대, 고려대를 그래도 목표로 하고 더 높으면 서울대부터 쭉 라인을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6번 카드, 5번 카드로 생각들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건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연세대.
왜 연세대가 가장 중요하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추천형이 바뀌었죠. 교과 100입니다. 단순 교과 100이에요. 거기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예. 2합이라고 하는, 물론 3합입니다. 2합 4에서 5에 영어가 따로 별도 3이 들어가니까. 고려대 단순 교과만 얘기하면 80% 반영을 하죠. 서류 20이니까. 수능 최저가 3합 7이에요. 근데 탐구가 2과목 들어가는 3합 7. 요게 서울대가 똑같죠. 서울대는 아예 저희가 얘기하는 종합전형이죠. 근데 3합 7이에요. 탐구 2과목 기준하는. 서강대 말씀드렸지만 교과 100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이제 출결만 반영하니까. 그런데 3합 7이에요. 탐구 1과목 기준해서. 성균관대 교과 실제로는 80%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3합 7인데 문제는 얘는 탐탐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한양대 올해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교과 100에서 교과 90으로 일단 바뀌었고 수능 최저가 3합 7이에요. 탐구 1과목 기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통점은 수능 최저를 3합 7 이내로 다 맞춰야 된다 라는 공통점과 서울대를 빼면 일단은 다 교과로 일단은 모집을 한다. 근데 연세대가 교과 100이 되면서 기존의 연세대가 1.5 정도의 내신 컷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면접이 있었으니까 면접이 없어지면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로 보냐? 1.4 정도를 연세대에 저는 올해 입결로 보고 있어요. 왜? 서울대가 일반적으로 지역균형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1.0에서 1.3 이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연세대, 고려대가 아마 1.0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교과니까. 그런데 최대 맥스 해봤자 1.4 이내에서 연세대는 끊길 걸로 보여지고 고려대가 아무래도 최저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니까 1.5 이내에서 끊기겠죠. 왜? 서류 20% 반영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향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바로 그 밑 등급에 잘릴 가능성이 커요. 왜? 작년에는 연대가 1.5, 고려대도 1.5에서 1.6 사이였으니까 1.7까지 내려온 거지. 근데 올해는 1.4, 1.5로 끊기면 당연히 서강, 성균, 한양대는 1.6 이내에서 끊길 가능성이 더 크죠. 1.3에서 1.6 정도의 부류가 서강, 성균, 한양대를 쓰면서 위에를 노리는 거죠. 여기를 상향으로 써야지만 위에 있는 것도 노리면서 내가 최소한 생각하는 라인에 있는 학교는 겟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50% 컷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6 이내에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수능 최저라고 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컷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은 컷에서도 붙을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겠지만 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단순 논리로 저는 본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조를 보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이왕이면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의 이 교과 전형은 이 상위 6개 대학을 쓰려면 그래도 1.6 이내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충원이 작년만큼 돈다고 하더라도 1.7에서 붙을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면 1.7, 1.8도 붙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변수값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단순 교과 영역으로만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1.6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종합전형은 입결 컷보다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전 요거라고 보고 있어요. 각각의 그 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요겁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수치를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을 딱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종합 성취도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골고루 다 본다. 뭐 최소한 25%에서 30% 이상은 되겠죠. 뭐 일단은 그렇게 수치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돌려본다고 하면은 각 학교들을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서류 100을 기준으로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을 보기 전에 작년하고 가장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성균관대 정도입니다. 성균관대가 작년에 50%에서 올해 40%로 바꾸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 한양대는 이제 신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한양대가 기존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 일반이 그냥 서류 100으로 뽑던 전형이에요. 그거 이제 면접형으로 인원을 분산시키고 추천형에 좀 분산을 시켰겠죠. 추천형 종합에. 뭐 그거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보니까 한양대 그냥 서류형은 기존의 입결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봤더니 이런 결과값들이 나왔습니다. 결과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인문계열, 자연계열들을 잘 보시면 흐름이 비슷하죠. 일단 서강대 인문계열이 2.66이에요. 50%가. 70%가 3.04입니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70% 컷은 주로 외고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등급에서 일반고가 서강대 붙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2.66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자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아마 일반고 순위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등급 초반에서도 일반고가 서강대를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 성균관대 한번 보시면 50%가 2.56이에요. 70%는 3.13. 그러면은 위쪽은 외고 3등급 라인. 여기도 제 생각에 맞으면 자사고하고 일반고 라인이 퍼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좀 납득을 하실 수 있겠죠? 한양대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한양대도 지금 인문계열 보면 2.73, 또 2.5, 2.6, 2.7. 다 2등급 중반대예요. 아마 자사고, 그거 위에 일반고 포진돼 있을 거고, 70%에 3.2, 그러면 이게 아마 외고일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같은 라인업에서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조금 더 유사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일반고 기준에서 제가 보는 거는 2.3 이내, 저는 2.3 이내에서 본인의 그런 생활기록부나 모집 단위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잘했다라고 한다면 한 장 정도 써볼만 하지 않겠냐. 뭐 어느 학교에 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통합형에 있는 글로벌도 유사하죠. 2.83 밑에 3.15.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문계는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한번 얘기를 해보면 50%가 2.11이에요. 서강대. 70%가 2.75. 지금 보시는 숫자로만 보면 일단은 과학고 학생들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경쟁을 하지 않았겠느냐. 과학고 학생들이 만약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 기준 했을 때는 3등급 후반은 4등급 정도 라인들이 쓰지 2등급대에서 서강대, 성균관대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등급이 매우 많이 좀 불리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 쓸 수 있지만 2등급대에서는 안 쓰겠죠. 4등급 라인에서 쓰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여기는 지금 보시는 숫자로는 자사고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경쟁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성균관대도 한번 보시면 2.1, 2.53 흐름이 똑같죠. 자사고와 일반고 애들이 경쟁을 주로 많이 했을 거다. 성균관대는 과학인재 전형에서 과학고 애들이 주로 많이 뽑고, 아까도 보셨지만 한 160명 정도가 성균관대 갔잖아요. 전부 과학인재 전형이다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통합형에 있는 소프트 반도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59에서 2.84. 한양대의 기존 서류형도 보시면 자연계열 2.2 그리고 70% 해봤자 2.9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보면은 이쪽 라인에서는 종합전형을 쓰는 대다수의 경쟁자들이 자사고, 일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만 외고 애들이 이제 더 추가로 들어온다. 뭐 영재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여기를 이제 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라인업들이다. 그러면 우리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쓴다고 하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저는 일단은 인문계열은 2.3 이내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은 그보다 훨씬 높아야 되겠죠. 실제로는 한 1등급 후반대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 정도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 아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규는 교과 전형하고 연동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서울대 일반종합, 그 다음 연세대 활동 우수나 국제형 국내, 고려대 학업 우수나 계열 적합, 그리고 성황대 종합일반, 성균관대 융합, 탐구 과학 중에 하나, 한양대가 올해 신설된 이 3개, 추천 종합, 그냥 서류, 아니면 면접. 요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 권한을 갖고 가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수시를 쓰실 때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는 건데,
종합전형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학교의 그 서류평가 요소에 더 적합하냐, 그 적합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 정도의 데이터지 그게 종합전형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반고는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입결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되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게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각 학교의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물론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들에 보시면 모집 요강 혹은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해놔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비교를 하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 당연히 언제 하느냐? 지금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방학이 들어가시면. 여름방학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수능 최저 공부하시면서 생기부 적합도를 따져보시자. 내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미 부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가장 최적의 지원 전략 수시 6장의 카드를 만드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